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시댁과의 갈등 때문에 이렇게 글을 쓰네요. 이런 이야기 서두에는 꼭 집은 누가 했고 혼수는 누가 했는지 시댁에서 받은 건 있는지로 시작되는 게 씁쓸하기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네요. 결혼한 지 1년 반 되었네요. 결혼할 때 제 돈 일부와 전세 대출을 받아서 집을 구했고요. 혼수도 제가 했네요. 시댁에서 축의금이라도 챙겨주실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축의금도 부모님 몫은 부모님 드리고 저희 거는 저희가 챙겼어요. 결혼을 결정하고 몇 달 후에 갑자기 시댁에 빚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한 달에 100만 원씩 몇 년간 드려야 한다고 했어요. 파혼할까 깊이 고민하다 이 남자 없으면 안 되겠고 미래를 보자 싶어서 결혼했습니다. 수입은 남편과 저와 비슷해요. 둘 다 많은 편이에요. 친구들은 왜 그런 결혼하냐 하는데 저한테 여기까지는 견딜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저는 돈은 숫자에 불과하다 생각하며 살았어요. 저희는 궁상맞게 살고 싶은 생각은 없었거든요. 그리고 해주신 게 없으니 터치도 없을 거라는 착각도 했습니다. 정말 결혼 전까지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결혼 직후 저의 생각이 틀렸다는 걸 알았습니다. 시댁에서 일주일에 안부 전화를 꼭 한 번씩 하기를 요구하셨어요. 그때는 어찌나 예쁜 며느리가 되고 싶었는지 몰라요. 평소 음식점에도 전화로 주문하기 싫어할 정도로 저는 전화를 하는 것을 싫어하는 성격인데요. 그래도 예쁨 받으려고 저는 숫기운으로 하고 그리고 억지로 하고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라고 하면 그냥 웃으면서 안 하고 바빴다고 그때그때 대처하며 살았어요. 그러다 예쁜 며느리 병원 탈출했고 이제는 시부모님이 서운해하셔도 저는 일희일비 하지 않았어요. 참고로 저희 친정은 엄마 혼자인데 신랑도 친정 엄마한테 안부 전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가볍게 꾸짖는 게 아니라 완전히 화가 나셨네요. 저한테 문자로 친부모처럼 대하는 게 그리 어려우냐며 다시는 너에게 다녀가라 하지 않겠다며 시댁이 어설퍼서 그러냐고 하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 포기하신 줄 알았더니 1년 반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포기를 못하셨나 봐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주말에 다녀가라고 전화하셨길래 저는 괜찮은데 남편 일정이 어떨지 모른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요. 남편한테 물어보니 꺼리는 눈치길래 그럼 당신이 전화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하시며 저런 문자를 보내셨네요. 남편한테 말하지 말라고 한 게 더 화가 나요. 본인 자식은 신경 쓰게 하기 싫으면서 왜 저한테는 그러시는지 모르겠네요. 왜 친자식한테 받을 효도를 왜 며느리한테 요구하지? 나도 친부모가 있는데 왜 내 부모가 아닌 사람에게 효도를 왜 해야 하지? 하는 생각이 자꾸 드네요. 이번엔 저도 죄송해요, 할게요 하고 그냥 넘어가기가 싫으네요. 애초에 제가 너무나 희생한 결혼이기에 이런 부분이 더 크게 느껴진다는 것도 알아요. 저의 마음을 무례하지 않게 이해시킬 방법 따위는 정말 없을까요? 시아버지의 생각이 틀리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요. 신랑만 동의한다면 명절이며 생신이며 각자 집에 각자 가는 걸로 결론 짓고 안 보고 살아도 전 사실 괜찮은데요. 혹시 그렇게 하시는 집도 계시나요? 드라마에선 있던데 드라마니까 가능한 걸까요? 제가 너무 개인주의일지 모르겠지만 여기까지 정말 솔직한 제 생각이네요. 친부모처럼 대하는 게 뭐가 힘드냐 한바탕 하시고 얼마 후에 만날 약속 잡으셨는데요. 몸이 아파서 밖에서 먹는 것도 힘들고 집에서 먹자니 시어머니가 힘드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은 저한테 음식 하라는 말이잖아요. 그래, 정성껏 요리해서 집으로 초대하면 마음 좀 풀리시겠지라는 생각에 집으로 초대했어요. 그래서 식사를 시작하려는데 마음을 간단히 먹고 오셨다며 저희 부부 일주일에 한 번씩 집에 들르라는 겁니다. 신랑이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고 바로 버럭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신랑이랑 시아버지랑 싸우게 되었어요. 시부모님은 식사를 하지 않으시고 그냥 가버리셨어요. 결혼 초반에 혼자도 가봤고 전화도 드려봤는데 더 자주 그리고 더 많이를 원하시더군요. 자주 하지 않는다고 혼나고 거기에다 본인이 원하는 며느리는 이렇다며
그렇게 해달라는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리고 점점 말도 심해지기 시작하셨고 아들이 있을 때 없을 때 다른 얼굴을 하셨어요. 이런 게 생겨나니 저는 점점 힘들어지더라고요. 카메라 수리비 30만 원을 아들 몰래 해달라고 하셨을 때 친해질수록 힘들어지는 사람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시댁에 빚이 있어 매달 100만 원씩 갚아드렸는데 취미가 카메라입니다. 무엇보다 며느리한테 돈 요구한 사실이 충격이라 뭐라고 말을 해야 하나, 드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거 고민하느라 직장 5시간을 다 허비했습니다. 여하튼 그냥 가셔서 제가 시아버지께 문자를 보냈어요. 아버님, 제가 시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저에게 혼자 찾아뵙고 그런 것이 공포 수준으로 힘들어요. 초반에 해보려고 노력도 해봤지만 부담금 때문에 두통에 몸이 아프고 스트레스 때문에 직장일에 지장이 있다 보니 미움 받더라도 할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오늘 이런 이야기 드리고 조금만 이해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음식도 정성껏 준비한다고 했는데 대화할 기회조차 없어져서 너무나 아쉬워요. 신랑도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표현이 서툴러서 그런 거니 기분 크셨으면 좋겠어요. 시아버지께 저렇게 문자를 보냈지만 답은 없으셨고 엊그제 어버이날이라 찾아뵀는데 얼굴도 안 보여주시네요. 시어머니께는 저에게 전화 공포증 같은 것도 있는 것 같고 노력도 해봤는데 자꾸 더 바라기만 하시니 스트레스 받아서 탈모도 오고 두통도 있다고 그날 오셨을 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문자를 제가 너무 심하게 보냈다며 우리 집이 공포스러운데 왜 오느냐고 하시더군요. 제가 보낸 문자를 온 가족이 전달해서 봤던 거였어요. 어른들도 그런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여하튼 그러고 그냥 집에 돌아와서 신랑한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당분간은 시댁과 관련된 것은 하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당신도 최악의 상황, 그러니까 인연 끊는 것까지 생각을 해야 할 것 같다고 했죠. 물론 나만 빠질 거고 당신은 최선의 효도를 하라고 했더니 아버지 요즘 몸도 안 좋으시고 돌아가시면 후회하지 말고 조금만 참아주면 안 되겠냐고 하더군요. 자기는 결혼을 했는데 와이프가 자기 집이라 인연 끊는 건 너무 불행한 일이라며 너무 서럽게 우네요. 원래 잘 우는 사람이 아닌데 신랑이 이렇게 서럽게 우는 건 처음 봤어요. 여태까지는 신랑은 제 편이라고 생각해서 버텨왔어요. 중간 역할을 꽤 잘한 편이에요. 그게 늘 통하지 않고 저한테 화살이 돌아와서 문제지만요. 아들한텐 알았다고 이야기하시고는 저한테 연락해서 아들한테 말하지 말라면서 요구사항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제가 문자를 심하게 보냈나요? 제가 탈모에 이제 공황장애까지 올 것 같다고 말했는데도 참아달라니요. 정말 우울하네요. 댓글에 답장하지 않았지만 모든 댓글을 자세히 읽어보았습니다. 눈물이 날 정도로 위로가 된 댓글도 있었고 답답하다는 분들, 고구마라는 분들 심정도 알겠고 말이 중심하신 분들도 있었지만 저는 뭐 그다지 상처받진 않았어요. 그런데 고구마가 사람으로 환생했느냐는 댓글에 빵 터졌네요. 일단 제가 여태껏 시가에 막 잘하지는 않았어요. 한다고 하고 안 하고 바빴다고 핑계를 대고 그러면 언젠가 포기하실 줄 알고 버텼어요. 저는 끝까지 그렇게 버틸 생각이었고요. 그런데 이번에 일이 커지면서 발길을 아예 끊으려고 했는데 신랑이 동의하지 않아 이렇게 된 것입니다. 시부모님들은 저희가 어떻게 결혼했는지 잘 몰라요. 본인 자식 모아는 돈 없으니 둘이서 다 빚진 것인지 아니면 제가 모은 돈이 조금 있는지 아예 모르세요. 시아버지 매달 저희가 100씩 드린 것도 모르셨대요. 본인 집에 빚이 있다는 것도 모르는 것 같아요. 저도 얼마 전에 그 사실을 알고 놀랐습니다. 경제 능력 없어도 가장인데 모르신다니 놀랐어요. 그리고 시아버지가 좀 아프세요. 파킨슨 병이신데 약을 매일 먹으면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는 케이스래요. 발병한 지 꽤 오래되신 것 같고요. 저는 친정엄마 힐링이 필요해서 휴가 내고 어제 친정 내려왔는데 신랑 혼자 시가에 다녀왔더라고요. 결과는 부모님도 이해하셨고 신랑이 영상통화를 걸면 저랑 같이 인사드리는 정도?
그리고 가끔 찾아뵈는 정도로 마무리됐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시부모님으로부터 이해받아야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초반부터 저런 방법을 제시했다면 몰라도 솔직히 지금은 받아들이고 싶지 않지만 저희 집에도 똑같이 하는 조건으로 일단 마무리 지어보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저번에 한번 싸운 이후로 신랑이 저희 엄마한테 3번 전화를 했더라고요. 혹시나 친정엄마도 시집가면 그 정도는 해야 한다. 그렇게 저를 설득시킬까봐 걱정했는데 밖에서 먹기도 힘들고 시가에서 먹자니 시엄마가 힘들다. 이거 무슨 뜻인 것 같아? 했더니 갑자기 A씨. 그래서 다른 이야기는 꺼내지도 못했네요. 역시 친부모는 이거죠. 친정엄마 힐링받고 이제 올라가서 남편이랑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함께 분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저는 수동적으로 할 거고 엄청 공경하고 잘해드릴 생각 없어요. 처음에 시부모님께 잘해드리고 싶었지만 저는 이미 마음이 떠났네요. 그럴 시간에 저는 저희 엄마한테 잘할래요. 1년 만에 다시 사연을 올리게 되었네요. 시아버지가 넘어지셔서 금요일에 입원하셨어요. 뇌출혈 의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뇌출혈로 쓰러지신 건 아니고 목요일에 넘어지셨는데 병원 안 간다고 하시다가 다음날 갔더니 뇌출혈 의심된다고 하시더군요. 전 연락보단 찾아뵙는 게 우선이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로 가자 했는데 어차피 가도 아버지 못 뵙는다고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어머님이라도 뵈야 하는 거 아니냐 했더니 어머님이 월요일에 오라고 했대요. 결국 여러 이유로 미루다 토요일에 갔어요. 암튼 당일에 전화 안 드렸다고 서운해하셨고 화요일은 제가 야근이었는데 그날은 가야 할 것 같아서 전화했는데 안 받으셔서 야근 끝나고라도 간다고 또 보냈는데 답장하지 않으셨어요. 다음날 연락이 늦어서 죄송하다 또 보냈는데 역시 답장하지 않으셨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화요일에 연락 안 받으신 거 저한테 서운해하셨고 그 일로 남편과 어머님이 싸워서였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하다는 톡 남기고 답장 없으셨지만 그 후로 찾아뵙고 아버님 손 잡아드리고 어버이날에 어머님과 식사도 했어요. 어머님은 저한테 아직도 서운한지 풀린지는 모르겠네요. 시아버님이 그저께 퇴원하셨어요. 그래서 어제 시댁에 갈 예정이었는데 남편이 저에게 전화해서는 시어머니는 안 계실 수도 있다고 병관을 하시느라 고생했다고 시어머니께 따로 전화하라는 겁니다. 찾아가는데 굳이 따로 전화해야 하나 싶었어요. 그리고 제가 뭔데 어른께 고생했다 하나요? 이해가 안 됐어요. 아무튼 제가 기분이 안 좋아하는 것 같으니 대뜸 끊자고 해서 끊었더니 이렇게 톡이 오네요. 아니, 전화하라고 한 게 그렇게 기분 나쁠 일이야? 저번에도 아버지 입원했을 때도 물론 내 영향도 있었겠지만 전화 한 통 안 드렸다고 그렇게 서운해하시길래 그러지 말라고 나하고 어머니하고도 싸우고 어머니도 너한테 그렇게 서운해하셨잖아. 그래서 또 그런 일 일어날까봐 아버지 병관하느라 고생하셨어요 라고 말씀드리라고 한 내가 잘못된 거야?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 거야? 나는 너가 다른 사람한테 단 일이라도 미움받는 거 싫고 너랑 평생 살아갈 사람이야. 반대로 생각해봐. 장모님이 아프셔서 입원하시고 퇴원하실 때 장모님 고생하신 거 뻔히 아는데 내가 연락도 없이 가만히 있으면 장모님이 좋아하실까? 우리 본가가 이런 사단이 나서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 게 그저 너한테 미안할 뿐이야. 나 씻고 버스 타고 본가 갈 거고 기분 안 좋아서 못 오겠으면 오지 마. 나 혼자 다녀올 테니까. 저번에도 못 찾아뵐 거면 전화 드렸지. 전화 여기저기 많이 받으셨을 텐데 좋은 일도 아니고 나쁜 이야기를 계속 전화로 이야기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전화 안 드리고 금방 찾아뵐 생각이었어. 월요일에 가자, 화요일에 가자. 그렇게 하루하루 계속 미뤄지다가 화요일에는 더 미루기 그럴 것 같아서 전화 드렸더니 받지 않으시고 서운해 하셨잖아. 나랑 너무 다르셔서 예쁨 받는 거 포기했어. 가뜩이나 전화도 어렵고 특히 시부모에게 하는 전화는 더 어려운데 날 가깝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께는 더 어려워. 난 너한테 우리 엄마에게 전화하라고 한 적 단 한 번도 없었고 우리 엄마 초반에 전화 한 통 없는 사위 서운하다길래
내가 더 잘할 테니 사위는 손님으로 생각하라고. 내가 엄마에게 더 잘했어. 너도 그렇게 해주길 바랬어. 네가 더 잘해드려. 나 미워하셔도 어쩔 수 없고 예쁜 박해에도 이미 늦었어. 너 알아서 해라. 그냥 우리 본 거 아예 신경 쓰지 마. 대단하다 정말. 상황이 다르잖아. 정말 그래야 하겠어? 중간에 껴있는 난 생각 안 해봤지? 휴, 진짜 아무것도 모르겠다. 중간에서 네가 더 잘해드리고 해야지. 조금만 늦어도 버럭 화내고 해준 게 뭐 있느냐고 버럭 화만 내면 해결이 되니? 결혼하고 우리 집 아들 달라졌다 생각 들면 며느리 살갑지 않아도 결혼 잘 시켰다 생각하셔야지. 안 그래? 에휴, 해준 게 뭐 있느냐고 말하는 거 너한테 뭘 해줬길래 바라는 거냐고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뭘 하셔. 돈이 없으면 부모 아니라고 하시잖아. 사람은 이기적인 동물인데 넌 더 이기적인 것 같아. 수출이면 마음대로 생각하고. 아, 내가 해준 게 없으니 바라지 말았어야 하는데 미안하다 하시겠어? 어머님이 또 뭐라고 하신 거야? 네가 좀 더 살갑게 해드리는 건 도대체 왜 못하는 거야? 부모님 살아계실 동안 어느 정도 맞춰드려야 하지 않겠어? 싫은 소리 듣기 싫고 아예 맞춰드리지 않고 스트레스 받기 싫으면 우리 헤어질 수밖에 없어. 몸이 피곤하면 마음이라도 편해야 하는데 너는 어머니 눈치를 보고 살아가야 하고 내가 왜 그래야 해? 요새 잘하고 있잖아. 와, 진짜 소름 돋는다. 있지도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해서 지금도 난 살얼음판인데 내가 미움받는 게 왜 그렇게 살얼음판인데? 전화 한번 드리려고 한 게 그리고 너가 미움받는 게 살얼음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게 살얼음판이라는 이야기야. 또 나왔다. 전화 한번 그까짓 거. 말을 말자. 진짜 소름 돋는다 너. 진심 우리 부모님 두 분 다 돌아가시기 전까지 이런 상황이 계속 있을 것 같아. 결국 너도 나 하나만 참으면 모두가 행복하다는 거네. 너만 참으라고 내가 말한 거야? 응, 그런 거야. 나 하나만 희생하면 다 된다고 하잖아. 나도 참고 있어. 부모님한테 그런 말 듣고 싶지도 않고 너한테 뭐라고 하는 소리 듣고 싶지 않아. 전화 드리려고 한 게 그게 그렇게 바로 기분 나빠질 만큼 멋 같은 소리였어. 네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하루라도 빨리 헤어지는 게 맞는 것 같아. 진짜 정 떨어진다. 그래, 그러자. 집에 갔다 올 테니 어떻게 헤어질지 얘기하자. 나야말로 진심으로 정 떨어졌으니까 이젠 서로 화도 내지 말자. 화내는 것조차도 정이니까. 알겠지? 알겠어. 본가에 갈 분위기 아니라서 집에 있을 거니까 얘기하게 퇴근하고 빨리 들어와. 더 말하지 마. 토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헤어질지 얘기하자고. 지금 답이 나오겠어? 계산기 두들겨 봐야 할 텐데. 세세한 거 나중에 얘기하더라도 일단 큰 그림만 그려보자. 여기까지가 남편하고 문자 내용입니다. 결국 이혼까지 왔네요. 만나자고 할 때 같이 만나고 전화도 내가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지만 누군가의 강요는 싫어요. 아니 사실 남편이 있을 때랑 없을 때 다를까봐 전화 자체가 힘들어요. 아무리 그래도 아프신데 내가 너무하는 건가 싶다가도 일주일에 한 번 문병에 3주째인 어제도 시댁에 가려고 했는데 잘못하는 것도 없이 나쁜 사람 되는 건 며느리에게만 해당하는 것인가 봐요. 그리고 간병비에 보태라고 돈 얼마 보내자고 해서 당연히 그래야지 하고 보냈는데 더 못해드려 죄송하다고 저보고 연락을 하라는 거예요. 저는 괜히 돈 보내고 생색내는 것 같다고 하지 않았고요. 이렇게 연락해라, 뭐라고 말해라 하는 게 정말 싫기도 했어요. 지금의 연락 강요가 이제 신랑한테 옮겨간 것 같고 어느 순간 신랑 전화도 무섭더라고요. 그냥 제 성격이 그래요. 전화 자체도 싫고 전화보다 찾아뵙는 게 좋아요. 백식 드릴 때도 그 일에 대해 언급한 적 없고 고맙게 생각해야 한다는 생각도 하지 않았고 그냥 살갑지 않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저는 그걸로 되는데 말이죠. 그리고 제가 문자 중간에 또라이가 된 건 중간에서 왜 눈치를 봐야 하냐는 말에 너무 어이없었어요. 중간 역할을 잘해야 한다 생각해야지 중간 역할을 왜 해야 하냐는 말이 나오나요? 제가 하자는 대로 하지 않아서 이렇게 된 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명절 때도 일찍 가자 해도 3시에 간다고 해서 그래 알아서 해라 했어요.
시부모님은 아들한테 알았다고 하시고 저한테 일찍 오라고 연락하셨어요. 이번에도 제가 친자식인 남편을 질질 끌고 당일에 병원에 데리고 갔어야 했나 싶네요. 그리고 남편은 친정엄마께 전화 안 드립니다. 생신이며 어버이날이며 안 드려요. 친정이 멀어서 작년 어버이날에 저 혼자 다녀왔어요. 친정엄마 서운해하지 않으세요? 그만큼 제가 결혼 전과는 180도 다르게 잘하려고 노력하니까요. 저희 외할머니 피토하고 쓰러졌을 때도 전화 안 드렸고요. 저희 할머니 수술하셨을 때도 저 혼자 문병 갔어요. 저는 하나도 안 서운해요. 뭘 조부모까지 챙기나요? 솔직히 첫 전화 늦은 거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한 거 인정합니다. 그런데 사과드리고 답은 받지 못한 채로 일주일에 한 번씩 2번 갔고 3주째는 퇴원하셔서 시댁으로 가는 날이었는데 어머님은 안 계실 수도 있다고 간병하느라 고생했다는 전화를 따로 드렸어야 했나가 핵심입니다. 제 생각은 집으로 일단 갔다가 어머니 만나게 되면 뵙고 못 뵙게 되면 신랑이 전화해서 저희 다녀갔어요 하고 저를 바꿔주면 저도 같이 통화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사람의 성격 차이겠지만 저는 힘든 일 있을 때 여기저기 전화가 오면 더 싫어요. 상황 설명해야 하고 연락해줘서 고맙다, 괜찮다 등등 말할 여력이 없어서요. 이제 남편도 희망이 없고 헤어질 거예요. 그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드디어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을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더군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이혼 이야기가 나오니 시댁이나 남편의 행동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완전히 180도 달라졌어요. 남편은 진짜 이혼 이야기가 나오면 제가 숙이고 들어갈 줄 알았나 봐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고 말로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이혼 서류를 들이밀자 당황하는 거예요. 서류를 받아들고 진짜 이혼할 거냐고 물어보더군요. 전 장난하는 거 아니라고 했죠. 그랬더니 조금만 더 생각해보자고 하대요. 저는 생각은 너 혼자 해라. 난 이미 마음 먹었다고 했습니다. 다음날 남편은 시댁과의 인연을 끊을 테니 이혼 이야기는 없던 걸로 하자고 하더군요. 시부모님과는 이미 이야기가 다 끝났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시아버지가 아프시니 사시면 얼마나 사시겠냐며 나중에 후회하지 말자고 조금만 참자고 했던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나중에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분명 저 때문에 살아계시는 동안 효도를 못했고 자주 못 찾아뵀다고 탓을 할 게 분명하잖아요. 그리고 시부모님이 그렇게 해주실 것 같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난 이미 마음을 굳혔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그런 마음대로 하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고 물으니 자기는 위자료를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소송으로 갔어요. 소송을 하면서 시부모님이 저에게 보낸 문자, 시댁에 매달 100만 원씩 보낸대요. 그리고 남편이 저에게 했던 문자가 제가 시댁의 문제 때문에 이혼을 결정하였다는 증거가 되어 주었어요. 결국 소송에서 이겨서 재산 분할을 유리하게 하였고 위자료를 받게 되었네요. 이혼을 하고 나서 지난 일을 돌이켜보니 그동안 어떻게 제가 참고 살았나 싶더군요. 이혼하고 나니 속이 후련해지면서 마음까지 편안해지더라고요. 역시 사람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참아가며 계속하면서 살 수는 없는 것 같아요.